안녕하십니까. 조국 땅의 성폭력 문제,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으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강욱이가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 연수 교육원장, 지금 이제 최강욱이가 개돼지 발언 2차 가해로 사퇴했고요. 그 다음에 조국 땅에서 사무총장 황현선이죠. 황현선. 조국 땅의 사무총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데 엄청나게 지금 계속 폭발력이 커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근데 이 사태가 정치권에 엄청나게 파장을 가져왔거든요. 이 사태 때문에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진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게 분석해 보니, 이번 조국 땅의 메가톤급 핵폭탄, 성비위, 이 문제로 이게 우는 자하고 웃고 있는 자, 대표적으로 이게 3명씩만 예를 들어보면요. 우는 자는요, 당연히 이제 조국이 말할 것도 없고요. 조국 땅이니까 조국은 이제 별도로 하고요. 울고 있는 자부터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최강욱이죠. 누가 봐도. 최강욱이 민주당 쪽으로 유탄이 뛰어가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연수원장을. 그리고 이제 제재까지 받으면 옛날에 최강욱이가 암탉 반원으로 6개월, 암컷. 그 다음에 딸딸이 반원으로 6개월. 2번 징계당했는데,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당원권 정지되면요. 결국은 이제 출마가 보궐선거 물 건너간다. 최강욱은 이제 보궐선거 내년에 6월 달에 국회 복귀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상이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퇴도 했고, 결국은 이제 최강욱이처럼 입이 하수도보다 더 더러운 이런 놈들은 입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게 망하잖아요. 첫째 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울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유시민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옛날에 유시민이가 개혁당 할 때 2002년 그때 똑같은 사건이 유시민당에서도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유시민이가 뭘 했냐면, 야, 지금은 이제 총선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이제 사소한 성문제 가지고 당이 시끄러우면 되느냐. 이러면서 비유를 들은 게 해일이 밀려오는데, 바닷가에 해일이 밀려오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한가하게 어린애가 조개 죽고 있냐. 해일이 밀려오면 빨리 위기에 피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초등학생이 조개 죽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성문제는 한가한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조개 줍는 일이다. 해일이 밀려온다 이 말이죠. 이게 그대로 다시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좌파들이 다 성문제 심각하다. 유시민 발언이 계속 소환되니까 유시민이가 20년째 계속 업보거든, 업보. 불의의 일타. 그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이가. 울고 있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사태가 또 어디로 번지느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도 엄청나게 요구 듣는 게 왜 그러냐. 아니, 이런 조국이 같은 이런 파렴치범을 왜 사면해 주냐. 이재명이 너도 책임지라. 이런 여론이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요즘 방송 보면. 아니, 조국이가 이렇게 파렴치한 문제가 많은 놈인데 왜 이재명이 조국이 사면해 주냐. 이게 다시 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불의에 일타 또 이게 맞은 거죠. 가격을. 자기가 이게 유탄이 튄 거예요. 왜? 사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울고 있는 조국이 빼고, 조국이 당연히 당사자니까 거의 당사자라 봐야죠. 성폭력. 거기 울고 있는 자가 거물급 중에서 보면 최강욱, 그 다음에 유시민, 그 다음에 이재명까지 유탄이 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실무자급의 이규원이라고 있잖아요. 검사 출신.
이자가 대변인하고 사무부총장인데 이규원, 이자도 이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요, 성희롱은 범죄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지 성희롱이 범죄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또 지금 온갖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국 땅이 초토화됐습니다. 이규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사무총장 황현선 이런 자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명단이 까진 김보협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조국에 데리고 있던 민정실의 특별감찰 신모 씨 있잖아요. 옛날에 문다희를 갖다가 태국으로 보내준 이런 데 심각한 유턴이 튀고 있다. 그 중에 불의로운 타격을 입은 이게 바로 최강욱, 유시민, 이재명까지 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또 조용히 즐기고 있는, 웃고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대화해보면 엄청나게 즐기면서 웃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정청래입니다. 와, 정청래는 용꿈 꿨대, 용꿈. 정청래가 가장 라이벌을 조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도 경쟁할 수 있고, 궁극적인 차기 대권까지 정청래하고 경쟁 관계라고 보는 거죠. 정청래는 조국이가. 근데 조국이 정치 생명이 딱 끝나니까 정청래가 갑자기 자기 대통령 된 것처럼 요즘 기뻐한답니다. 그러면서 와, 나 용꿈 꿨다고 조국이 딱 처리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최강욱이 또 치고.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 특히 호남이 엄청나게 부담이 됐잖아. 호남에서는 조국이가 압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국이가 성 문제로 휘청휘청 정계 은퇴까지 해라 이러니까 조국 책임론이잖아. 가장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신나해서 좋아하는 웃음을 감추지를 못하는데 조국 이야기하면 이게 첫째 웃는 자가 정청래입니다. 이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웃고 있는 게요, 이준석입니다. 와, 이준석이 제가 요즘 좀 소통을 해봤는데 이준석이 이 사건 터지니까요, 아주 이제 기분이 좋은가 봐. 왜? 그 중간에 가장 라이벌 당이잖아. 지지율이 2, 3% 비슷해. 크게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잖아. 거기에 중간에 조국당과 개신당이 있는데 둘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지율이 비슷하게 2, 3% 마이너만 4, 5% 이래가 비슷하게 군소당으로 두 당이 있는데 조국당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게 중간지대에 있는 개신당이 상당히 뜬다. 지금 아마 조국당보다 개신당이 지지율이 높을 겁니다. 원래는 이게 조국당이 높았죠. 근데 이 성파문, 이게 워낙에 핵폭탄이 되면서 개신당의 지지율이 조국당을 앞질렀다. 이런 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막 웃는 표정을 감추지 못해. 요즘 신나 있습니다. 조국이 막 두드려 맞으니까. 그것도 이게 이준석이도 다음 주 대선 나오면 조국이 경쟁자인데 없어지면 좋죠. 그래서 웃고 있는 자가 정청래. 그 다음에 이준석이에요. 그 다음에 한 분 더 소개하면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도 이게 터지니까요. 아주 이제 반사익을 누린 거예요. 왜? 이게 좌파 전체의 성 문제로 이게 커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박원순, 오거돈, 그 다음에 박완주, 안희정, 그 다음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장혜영 국회의원까지 성추행해버렸다. 그러면서 계속 좌파 쪽으로 성 문제가 터지면서 민주당도 더듬어 만진 당이냐? 민주당 너도 더듬어 만지는 당이지. 그러면서 좌파들은 똑같아. 옛날에 마르크스가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가족을. 그러면서 여자들은 공유하다 혁명 도구로 사용하면서 가족 해체하자.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먹듯이 성욕이 땡기면 여자들은 아무나 그냥 건드리된다. 이게 유명한 물 한 잔 이론이다. 제가 저번에 방송했잖아, 좌파들. 그러니까 결국에 성 문제가 민주당까지 번지고 완전히 좌파 전체로 번지니까 그게 자유우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호재로 지지율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상대가 악재로 스스로 무너지면 그럼 지지율이 반사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우, 좌파 전체에게 정말
부도덕한 집단, 정말 이게 징글징글하다. 좌파들, 성폭력, 성문제. 이렇게 되면요. 그게 바로 이제 중도층이 서서히 자유우파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동익 대표가 반사익을 누리면서 상당히 웃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걸로 이제 조국은, 야, 조국, 막 자꾸 쓸데없는 변명 좀 하지 말고, 뭐 그때 뭐 내가 당원이 아니었니, 뭐 교도소에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냐,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다 교도소에 너 면회 접견 기록이 보니까 수십 번이던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던데, 그러면 이게 매일 당무를 다 네가 결정하고 보고받고, 야, 이름이 조국당이다. 조국당. 근데 네가 책임이 없냐? 그게 아니잖아. 전부 네하고 제일 친한 네가 데리고 있었던 감찰반장 신모 씨, 그 다음에 니를 그렇게 빨아주던 한글레 신문의 부국장 김보엽 씨, 그러고 너 자금 다 총괄 대주고 당에 하는 이런 인사들, 전부 너하고 아주 핵심적인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정리를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뭐 쓸데없는 내가 그 남자들하고 너무 엮여 있어서 못했다고 솔직하게 국민한테 솔직하게 자백하고, 그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 당은 그냥 해체해버리라. 은퇴하고. 너하고 가장 친한 사람, 이 조국이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인사가요. 조국 보고 이제 좀, 이제 정치 좀 쉬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조국의 시간이 아니다. 이런 데 기사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대 82학번, 조국이 이제 동기잖아요. 동기는 아니죠. 서울대 82학번, 82학번이 유명한 사람 많거든요. 나경원 의원이나. 그게 출신인데, 뭐냐면 이제 절친입니다. 이름이 있네. 아주 요도 좌파 조국이 당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고, 조국당을 만들 때요. 조국을 지지했던 이런 조직을 이끌었던 리셋 코리아 행동 대표. 이게 이제 조국이 지지하는 조직의 대표입니다. 리셋 코리아 행동. 옛날에 조국이 당 만들 때도 많은 자문해주고 창당에 디딤돌을 놨다. 그리고 조국이하고 절친이랍니다. 절친이다. 서울대 82학번. 이름이 누구냐면 장영성. 승리할 때 장영성 대표가 조국이 보고 뭘 했냐. 조 원장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당직자 전원 사퇴 비대위 구성해라.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하고 당직자 전원 사퇴시키라.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번 조국이한테 이 문제 심각하다고 교도소까지 가서 이야기했대. 7월 달에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이 성문제 심각하다고 몇 번 조국이한테 경고했다는 거야. 근데 조국이가 못 들은 차더라. 이걸 폭로했잖아. 가장 조국의 절친이. 이것만 해도 조국은 끝난 겁니다. 조국하고 가장 절친이, 조국은 지금은 조국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활동 자제하고 당을 비대위로 바꾸고 전원 사퇴해라. 이러면서 자기가 여러 번 조국이한테 교도소에 경고했다. 이런 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국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났냐. 데이터로 본 정치 민심. 조국이 데이터 보면 검색어나 이런 거 보면 조국에 대해서 부정 언급이요. 갑자기 4배가 증가됐다. 4배가 증가. 참 이게 끝났네. 원래 이게 조국이가 좀 팬덤도 있지만 부정 여론이 원래 높았잖아. 조로남불. 이제 내로남불하면 조로남불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거든요. 조국이가. 근데 지금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원래도 이게 부정이 높았는데 갑자기 데이터로 쭉 여론 분석하듯이 해봤더니 조국에 대해서 비호감도 부정적인 인식이 4배나 급증했다. 4일날 보통은 이제 조국 언급량이 하루에 한 3,000건 놓은데, 와, 조국이 많이 언급하네. 조국 언급량이 하루에 한 3,000건 되는데 갑자기 이 사건 터지고 4배 이상 된 13,000건으로 13,400건으로 4배
급정해버렸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부정적인 언급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언제 뭐 조국은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조국이 끝나면 경쟁자들 좋아하겠지 뭐. 대표적인 게 정청래, 김민석, 그 다음에 이준석도 경쟁자. 그 다음에 그 좌파 전체 문제니까 장동익 대표도 상당히 그 혜택을, 반사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짜 또 비난받는 게 조국 외에도 최강욱, 그 다음에 옛날에 유시민이랑 똑같은 케이스니까 유시민. 그 다음에 이런 조국을 왜 사면했냐. 이런 여론부터 이게 불붙고 있는 거죠. 이재명. 이 자들이 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